보시죠. 아까 요 원리, 저는 이제 광역이라 특수했고요. 요 원리 비슷합니다. 여기로 가봅시다. 관리계. 똑같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그럼 여기는 결정권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예외 존재예요. 원칙만 놓고 봤을 때 거의 같은 구조예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같은 구조입니다.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라면 완벽한 지방자치권을 준다. 그 사람이 다 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아. 그 사람이. 시도에서 시가 얘기하는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는 시도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 자치도 도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라면 본인이 입안 결정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저기처럼.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게. 이 사람이 척척척 다 거쳐. 누구 승인받는 게 아니고 혼자 다 합니다. 저수처럼. 그런데 요거까지 들어가 있어서 요게 약간 차이점이지. 대도시장이 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는 저렇게만 하고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에서는 대도시 시장만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혼자 다 하는 거죠. 대도시장까지도 이제 추가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저기 시장운수 도지사처럼 보통의 시장운수라면 본인이 입안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하잖아. 시장수 한 거 도지사가 승인한다. 시장수 한 거 도지사가 결정한다. 같은 구조죠? 여기 하나 추가되어 있을 뿐이지 혼자 할 사람으로서. 이 구조는 저번 주에 배웠던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 구조랑 똑같잖아. 사업 승인할 때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까지는 그 사람이 여기처럼 거기나 혼자 다 한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났죠, 그죠? 10만 미만이면 시장원수가,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이렇게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전체 원리가. 하여튼 여기는 예외까지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원리를 먼저 말씀드렸고, 자, 이제 여기만 저쪽과 다른 그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보면 돼요. 자, 우리 시군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존재. 시군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생략 안 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시군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좀 이따 보시고 책을 보면서 보여드리고. 여기 기초사와 여기서도 이 기초사가 저쪽 기초사 내용을 준용을 하는데 여기만 있는 얘기가 준용에 여기만 있는 얘기가 여기 기초사를 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추가로 여기 포함해서 해야 돼요. 여기는 사실 저쪽은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세 가지 특수한 작은 일에 대해서만 권을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향이면 끝나는 건데 여기는 전체적인 도시군에 대한 방향이다 보니까 적성 평가 등도 포함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성 평가를 원래는 포함해야 되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이미 있다라면 그걸 써도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만약에 과거에 적성평가가 했는데 10년 전에 이루어진 거다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2년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수립할 때 몇 년마다 수립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수립하고 나서 5년 재검토 규정이 광역에는 없고 역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게 5년 재검토 규정이 있어요.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31쪽의 양가로 4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해요? 국장. 아까 원리 똑같잖아. 됐고 넘겨보세요. 수립권자. 넘겨보시면 2번에 네모난 2번에 수립권자 방갈 1번에 다른 사람 없어요. 특광자치시 자치도 시장운수 요 사람만입니다. 요 사람은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데 생략하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갈 2번에 시군 중에서만 다만 시군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신하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가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나군. 자, 우리 인구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라면 작은 시군으로 보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 이하를. 그런데 아무리 인구가 작아서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면 그 이유는 생략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수도권이고 지방 중에서는 광역시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해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생략 안 돼. 수도권이 아닌 곳 중에서.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곳 중에서 인구 10만 이하라고요. 생략할 수 있는 게. 우리 여기 광명이 인구가 한 30만 된다 그랬나요? 30몇만 대? 네. 33만. 하여튼 여기도 참 작은 편이에요, 그죠? 수도권에, 서울 근처에 있는 것 치고는. 하여튼 수도권은 인구가 참 많잖아. 수도권 중에서 예를 들어 뭐 휴전선 부근이라고 하면은 혹시 10만에 있을지 모르겠네. 수도권 바로 근처, 휴전선 근처에 있는 거. 그렇더라도 생각 안 된다고. 왜? 수도권에 속해 있으니까. 지방이라고 하면은 충남의 계룡시 같은 거. 계룡시는 인구 4만밖에 안 되지만 생략 안 돼요. 대전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런 뜻이야.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인구 10만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가 관할구역 전부의 전부. 일부를 하려면 안 돼. 전부 밑줄 그시고 전부에 대해서 광역투기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투기계획의 기본계획에서 담을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이라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취지상. 자, 이게 시군의 관할구역이라고 쳤을 때 이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투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광역투시계획과 기본계획 내용은 다르지만 이 광역투시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면 형식적으로 수립이 안 돼 있지 사실상 수립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생략할 수 있지 그러면. 그런데 그건 일부를 바꿔놓으면 틀리는 게 일부만 생략이 안 돼. 예를 들어 일부만 광역투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나머지 일부는 광역도 없는데 기본계획마저 생략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방향 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서 전부, 인구를 떠나서 요 사유로 생각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그리고 방가로서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거. 자, 특광시장으로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광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어요. 인접한 것으로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특광시장어주와 협의하라. 협의해서 할 뿐이지 공동 수립도 없다니까. 이 사람 많이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얘기 확정과 승인 얘기야. 방가로 1, 2번 구별하는 거 요 그림 구별하는 거 요거 혼자 다 하고 여기는 승인 받고. 그래서 2번에 방가로 1번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특광,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승인 없어요. 승인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따 보시면 이제 협의심의가 다 한다고 혼자서 공개연락까지 혼자 다 해요. 방가로 2번 도지사 갈 때는 시장 수가 수립할 때는 여전히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럼 도지사가 승인권자로서 권한행사하겠죠.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특이한 점이 바로 옆에 페이지 네모난 3번 중에 방가로 2번 얘기입니다. 여기도 방가로 1번처럼 광역투시계획 기준을 여기서도 그대로 끌어다 쓰는데 방가로 2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서 내용에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때도 방가로 3번에 다만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아까도 5년 여기도 5년 참 5년짜리 많이 나오네.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영의정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자, 그리고 그 아래 지방에서 똑같아.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에 그 특별시에서부터 자치도까지는 확정한다는 거. 이 사람이 혼자 협의 심의일정 확정하고 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3번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본인이 협의 후 심의를 거쳐라. 본인이. 반면에 양가로 4번은 시군에서는 아까 도지사가 승인권자로서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나갈 것이고, 아까 그 그림대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공고열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에 1번 특별시 광역시라면 본인이 다 해요. 공고열람을. 그 아래 시군이면 시장의수가 받아서 할 것이고. 4번 보세요. 네모난 4번. 5년 재검토가 나오잖아요. 4번에 1번 특광시장소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라. 이게 5년 재검토 규정이에요. 요게 광역에서는 없다고. 이런 게 광역시는 5년 재검토가 없고 그 특수한 방향만 딱 정해놓으면 그것만 쓰고 말 뿐이다. 5년마다 재검토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 5년 재검토는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관리계획에서도 광역이 없고 이렇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게 5년 재검토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옆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네요. 관리계획. 2번의 법적 성격. 옆에 페이지 양가로 2번 법적 성격.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고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반가로 2번에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고 3번에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자체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도시군 관리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까랑 다르지 않은 성격이에요. 넘겨보시고 이제 2번권자부터 나오네요. 여기 봅시다. 이제 자,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예외까지 해보면은 우리 관리계획은 이반권자는 특권시장호수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전체예요. 근데 내용이 쓸데없이 많아. 쓸데없이. 기본소에서도 참 많죠. 대충 보세요. 그런데 글쎄 이반권자를 갖고서 그 문제를 언제 냈는지 모르겠네. 이건 작년에도 냈지만 이건 언제 냈는지 모르겠어. 내용은 많지만 말이죠. 대충 특광시장소가 위반하는 게 원칙이고 역시 만약에 인접한 특권시장을 끌어들여서 할 필요가 있으면 그쪽 행정처가 이쪽 행정처가 공동 위반하는 게 원칙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때랑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것도 살짝 고일만 했어요. 이거 뭐 2가지, 3가지 있지만 그렇게까지 잘 몰라도 되고, 예를 들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둘 이상의 도 밑에 있는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할 때 관리계획 내용 중에 용도 지역 지구 도시군 뭐 사업을 할 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한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그 관계되는 시장소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 밑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우리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 당연히 여기서도 나오고, 국가계획 관련된 당연히 나오고, 또 여기랑 구별해 보시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할 때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 여기는 시군 이런 차이. 시도에 걸쳐 있다. 원래 그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원칙이 또 국정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반권자보다는 당연히 결정권자가 좀 더 의미가 있죠. 결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기로 결정하는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볼 때도 누가 지정하느냐,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지구는 누가 지정하고, 지구도 아니게 누가 수립하느냐, 관리기 결정권자를 답하시면 돼요. 결정권자가 관리기 결정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는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이것도 출제 빈도로 따지면 관리기 내용 중에서는 랭킹 3위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중요성에서. 그래서 이거보다 낫죠.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보시면 돼요. 다른 얘기 없으면. 근데 예외.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경우까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사람보다 아랫사람이 시장군수, 이 사람보다 윗사람인 장관이 하는 경우 이런 예외를 구별하시고, 다른 얘기 없으면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장수가 위반한 걸 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왜 시장수가 직접 결정하느냐? 왜 이 사람이 나서겠어요?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작은 일, 큰 일? 작은 일이니까. 그럼 왜 장관이 나서겠어? 저보다 센? 큰 일이니까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아까 살짝 밑밥 뿌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 관리계획 내용할 때 상대적으로 제일 작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거야, 이거. 시장원수가. 지구 단위계의 구역을 지정하든 지구 단위계를 세우든 지구 단위계에 관련된 것이다. 시장원수가입니다. 물론 지구 단위계도 특별시장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자 본인이 하는 거고, 여기 지구 단위계획은 시장원수가 입안한 걸 전제로 해서 요거랑 관련된 것만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나머지는 다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작은 것이라. 그래서 보시면은 지구 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든 계획 세우든 당연히 들어가고, 또 하나 여기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건 좀 뭐 새로 하는 건 아니고 좀 특수한 건데, 어느 곳에 용도 지구가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용도 지구 뭐 중부지정 되잖아요.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토지용계획 확인서 한번 띄워보면 지구가 너무 많아서 막 혼란스러워. 그거 단순화시키려고. 원래 용도 지구는 필요해서 지정했고, 원래 필요 없어서 지구를 폐지하면 지구의 행위자한테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하긴 필요한데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시키려고. 용도 지구는 폐지해야 돼. 지구에서 행위자는 없애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즉 지구 단위계획으로 지구의 행위자만 옮겨놓는 걸 얘기해요. 지구는 폐지돼. 그럼 토지용계획 확인서 띄워보면 행위자는 그대로 나와 있지만 복잡한 용도지구는 싹 없어져 있지. 지구 단위계획 구역만 나오고 지구 단위계획만 나와 있겠지.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있거든. 그것도 다 지구의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여기랑 관련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 우리 장관이 국장이 하는 것이라면 국장이 위반한 거. 아니 국장이 위반했다. 이거는 국장이 결정을 해야지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맡겨요? 이 사람이 부결하는 순간 이거 쥐구멍 찾아야 되는데,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넓은 거.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용도 구역은 다 그 전에 들었던 거 한번 들어봤는데, 용도 구역 개도시 수입 중에서 넓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큰가. 그게 이제 장관의 하나랑 관련돼 있죠. 뭐가요? 큰가? 개발제한구역.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지. 넓은 거 따지면 개발제한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개를 따져야 돼요. 시가와 지역은 무질서한 시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좁든 넓든 상관없어. 그거는 넓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이지. 그린벨트 제일 넓어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또 넓은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큰 넓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 바다, 저 바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배 잘못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양식장을 망가뜨려 그냥. 와, 멀리.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넓으니까 국장이,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넓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해양수산부장관이지. 수산자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공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나왔다. 하나밖에 없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하나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와 정구역은 여기 나오는데 이건 꼭 넓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국장이 한다면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맞는 거예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장이 나서는 거지. 이 말이 빠졌다 그러면 원칙 돌아가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보셔야 됩니다. 꼭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두음차 따는 것도 위험하지. 해서 따놨다가 시가 나오게 되면 원래 시도지사인데 국장으로 해놨다가 오히려 알고 잘못 틀리잖아.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가. 국가가 연계가 필요해서 지정한다. 이 말이 붙었을 때만 국장이라는 거지. 정확하게. 랭킹 3위짜리를 먼저 했는데 행정처 먼저 정리하느라고. 랭킹 1위 정도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주민제한제도. 예우를 해줘야지. 노란색으로. 주민제한제도. 이 주민제한이 관리기선 지금까지 제일 기출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주민이 위반건적에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걸 얘기합니다. 단순히 주민에게 지시랑 달라요. 여기는 행정청이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한, 이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한하는 걸 얘기합니다. 위반해달라고. 저쪽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데, 사실 작년에 이것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지, 우리도.
보통 전체적으로 한 두 문제 나오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만 두 문제가 나오고 작년에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 주민이 무엇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관리의료활자는 모든 내용이 아니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한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문자 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 자, 뭐로 기억나십니까? 기, 지, 산, 행. 좋아. 기지산행. 기지가 있는 산으로, 기지가 있는, 군사기지가 있는 산이 있는데 기지산으로 간다, 기지산행. 이렇게 했던 거. 근데 군사기지만 생각나고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모르면 안 된다고 이건 기억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돼. 기반시설. 우리 동네 기반시설 좀 설치해달라고 제안하셨어요. 작은 거. 지는? 지구 단위기의 구역, 지구 단위기에. 우리 동네 조금 개발할 수 있게 좀 지구 단위기 세워주세요. 이런 것들 간단하게. 요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지구 중에서 다른 지구 다 안 돼. 개발진흥지구 중에서도 산업유통만 되는 거예요. 산업유통은 나중에 배우시면 산업이 공업기능을 위해서, 유통은 유통분류기능을 위해서. 그래서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제한돼서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여기는 이제 공장이나 막 유통센터, 물류센터 이런 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뭐 직장 다니시고 좋겠네. 요거는 행위제한 대체. 이건 너무 길어서 제가 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거 있다 그랬죠? 행위제한 대체에서 따온 얘기예요. 다른 건 제한 못합니다. 이것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도 일정한 면적 기준으로 일정한 소유자 주민 동의를 받아야 제한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괜히 소수가 제한했다고 받아들여서 다수 반대 때문에 안 나오면 못한다면 안 되니까 일종의 애초에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요것이 면적 기준으로 5, 4, 3, 2 5432 동의, 5432 동의. 나중에 정비부서 431 카운터 동의가 아니고 이거는 5에서부터 출발해 5432 동의인데 기지산행 중에서 기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만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요. 나머지 지산행 세 가지는 다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5, 4, 3, 2, 5분의 4, 3분의 2, 기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요게 작년 문제 아닙니까? 작년 문제 맞추는. 자, 근데 원래 더 해야 돼요. 항상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 중요한 부분은 자, 요거 합니다. 지금은 요걸로만 됐지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는 따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요것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상 어느 용도지역에 요거를 할 것을 제한할 수 있느냐. 생각나세요 혹시 이거?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을 두 번째 따서 할 때 자생계. 개가 뭐예요? 계획관리. 생이면 생산관리. 자연녹지. 자생계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참 이것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딴 게 여기 좋게 계모임 이름으로 계모임 이름인데 어떤 계모임이야? 여기는 이름이 자생이야. 자생의료원. 어디에? 네? 스스로 생활하기 위한 자생의료원 계모임. 독립해서 자생의료원 계모임. 왜 산업유통이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공장 이런 게 막 들어온다니까요. 개발되는 쪽으로. 그럼 이제 부모 용도는 안 받고 자생할 수 있다. 자생의료원 계모임. 이 중에서도 이게 계획관리가 도시계획에 준하는 곳이라 이 중에서는 제일 개발할 땅이라 이 계획관리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는 계획관리가 하는 나머지는 자생 중에 하나야 되지. 예를 들어 농림지역에 조금이라도 섞여있다? 제한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을 제한할 때만큼은 자생계 중에 하나일 때만 가능하다. 이때도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숫자를 바꿔내기 힘들 것이고 자생계 특히 그리고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제한을 받은 이방권자는 제한한 사람에게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나 원리 비슷한데 여기서는 제한 받은 때로부터 45일 내에 알려주죠. 45일. 공법에서 유일하게 45일짜리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알려준다. 또 비용 부담 문제. 원래 비용 부담은 원리상
직접 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럼 여기 이반과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이반권자, 결정권자가 각각 자기 돈으로 하겠죠? 그런데 주민 제한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라 원칙은 그 사람들이 내지만 제한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계획 수립하는 비용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받아들이니까 이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요거를 뭐 나중에 사업하는 비용은 안 되고 이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 의무화 시켜놓으면은 아이디어 제공했다가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돈을 얼마라도 꼭 내야 된다. 괜히 돈 쓰고 들어왔다가 집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누가 제한하겠어요. 돈을 내야 된다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알아서 판단하도록. 내가 도로건설을 제한했는데 그 도로건설이 만약에 나랑 상관없다. 부담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제한하고 나서. 근데 이거 뭐 전부를 내가 이 비용을 다 낸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내 땅을 훌륭하게 지나가서 내 땅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개발되니까 그러면 전부라고 부담 못 하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가지고 그게 이제 항상 여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결정고시가 되면 저쪽에는 없고 관리계에서는 이 도시군관리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는지 효력 발생 시기와 기득권자 보호 얘기. 이것이 이제 주민 제한 다음에는 의미 있는 얘기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효력 발생 시기는 자, 우리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으로서 그 구속받는 국민이 내가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이걸 지켜라고 얘기하기가 좋지. 예? 그래서 확실히 결정 고시됐다라고 누가 알겠냐.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절차를 효력 발생 시기로 잡자 하는 얘기 여기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하면 효력 발생 시기는 아무리 관리계 결정 고시가 돼도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죠? 결정 고시되고 5일 며칠이 지나도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6개월이 지나도 안 돼. 어느 때 효력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형도면은 관리계과는 관련 없는 얘기고 관리계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따로 만드는 게 지형도면이에요. 따로 만드는 게. 그래서 지형도면은 말 그대로 지형을 그린 도면인데 이거는 보통 도서와 달리 지적이 표시되어 있어요. 지적이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 땅 지번만 알면은 지형도면 띄워보는 순간 내 땅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만든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행위지 않는 그 내용을 도면에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내 땅이 어떤 땅이고 여기에 대해서 용도지역, 어느 지구, 어느 구역인지 지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땅 가진 사람은 지형도면을 보고 내가 대충 어떤 제한을 받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효력 발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 세운 사람이 진짜 효력을 빨리 발생시켜서 국민을 구속하고 싶다라면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줘야 돼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날 틀려요. 고시한 날. 고시하는 순간에 이제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까지 갈 필요 없죠? 나중에 다음 날은 시효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얘기지 여기랑 관련 없습니다. 그렇게 낸 적도 있고. 자, 기득권자 보호. 이미 기자, 얻을 뜻자, 권리권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자를 기득권자라고 하죠. 그러면 새로운 도시군관리에 들어오면 당연히 새로운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데 옛날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를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돼. 이미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옛날에 뭐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막 무시한다고는 공산주의에서는 쉽게 있을 수 있지. 우리나라는 법원리상 안 돼요. 기득권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서 약간 달라지지. 우리 공법상 기득권자 보호는 착수사업이 뭐예요? 착수사업. 그러니까 옛날 바뀌기 전에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보호 못 받아 그러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잖아요. 경매행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럼 보호 못 받아. 뭐를 해야 되느냐? 첫 삽은 떼야 돼. 이걸 착수사업보라고 합니다. 옛날 허가 등을 받았든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든 적어도 공세에 착수는 했다라면 최소 착수는 했다라면은 그때는 보호를 받아요. 보호받는다는 얘기는 바뀐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냥 무시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이제. 너 바뀌었냐? 난 그냥 한다 하면 돼. 그런데 여기다 예로서 관리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구역 중에서 시수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시수.
시가와 주정구역이 됐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됐든 이 두 가지 관리계획이 들었을 때만큼은 그냥은 할 수 없고 3월 내 신고입니다. 3월 내 신고예요. 다른 건 신고도 필요 없어요. 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득권자로 보호받는 거야 하는데 좀 귀찮더라도 3월 내 신고는 해주라는 거지. 그것도 많이 나온 얘기 됐고, 자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다른 원리는 다 비슷하니까 지방의견 정치 대상. 저쪽의 지방의회 의견은 다 들어야 돼. 다. 방향 정하는 것이라 모든 내용을 수립할 때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구체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다 듣는 게 아니고 입안하기 전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위에서부터 중간 정도까지. 위에부터 중간. 지역지구 1번, 2번 용도구역, 개도시수 용도구역. 법적으로 이제 2분 맨 밑에 있잖아. 그리고 기반설 중에서 중요한 기반설만 따로 정해놨어요.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그러면 지방의견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기반설이 뭐냐? 법에서는 광역시설, 영에서는 좀 더 해놨는데 안 해도 돼 그런 거야. 뭐 그렇게까지 그걸 뭐 묻는 건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혹시 나온다 해도 그냥 좀 크고 중요한 기반설 이런 느낌이면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수준에서는 입안하기 전에 지방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할 때 지역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무조건 듣는 예로서 여러 번 등장했고 나머지는 안 듣는다라고 했는데 안 듣는 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예가 지구 단위계. 그럼 왜 안 들어 지구 단위계? 제일 작다 그랬잖아. 제일 작다. 아마 그 지방에서도 지역의 일부도 뭐 클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을 때 동네 아파트 하나 만들 때도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주 작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원들을 소집을 해서 거기 의견 제시해야 된다고 의견 설치 대상에 대해서 들어와갖고 막 모여서 하는데 어떤 얘기인데 하고 보니까 지구 단위계 조그맣게 수립하는 거래. 그럼 지방의원들이 귀찮아할 거라는 거지. 아주 조그만 일에 관련돼 우리 왜 다 불렀어요? 지금 해외 여행 중인데 가이드를 통해서 지금 어디가 나오는지 술집 찾고 있는데 작은 일이라 안 한다 보시는데 작은 일. 대표진으로 그 정도만. 자 이제 봅시다.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2번 관리계 2번권자. 자 우리 2번 자 36쪽이에요. 2번권자라면 양가로 1번에 특공시장 우수는 다른 얘기 없으면 특공시장 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위반해야 됩니다. 원칙은 특공시장 우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같이 할 때 공동위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같이 한다면 뭐 필요해서 같이 한다면 공동위반인데 양가로 3, 4번이 예외적 위반권자죠. 양가로 3번은 국장. 국장은 다음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요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국장 위반할 수 있는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번이 둘 이상의 시군이 아니고 시도. 시군이라면 틀리잖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구 지역지구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를 결정할 사항이 있다. 뭐 3번에 뭐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좀 구별해 보시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으로서 요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어느 때 동그라미 1번도 있지만 2번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사업할 때 시군에 걸쳐 있을 때 거기서도 넘겨보세요. 3번의 2번 거기 양가로 3번 보시면 넘기셔갖고 양가로 3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서 작성 기준 등은 국장이 정한다. 이것도 행정청이 수립하는 곳이라 똑같잖아요. 다 국장이 정한다. 그리고 옆에 네모난 4번이 제일 유명한 주민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 제한에서 양가로 1번부터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어떤 사항에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어떤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느냐? 1번이 기반설의 기, 2번이 지구단위기구가 지구단위기의 지, 3번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산, 4번이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이거를 줄이면 이게 지구의 행위 제한 얘기잖아요.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이게 지구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행위제한 대체해놓고 행위라고 했던 겁니다. 기지산행. 제한 동의 보세 구하래. 관리기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다음 구호에 따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방가로 1번 기반설에 대한 것만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5, 4, 3, 2. 양가로 3번 보세요. 이게 산업유통 개발진지구 제한할 때 따로 같이 될 요건인데 박스 1번 1만 이상 3만 미만. 이게 숫자를 바꿔내기는 힘들고 판가로 2번이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 녹지의 자, 계획관리의 계, 생산관리 중에 자생계 했던 거, 자생관리한 계 모임, 자생계 중에 하나여야 되고, 다만 이때도 방가로 3번에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그러니까 계획관리가 전체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자생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 산업유통개발진지구 제한할 때만 나오는 얘기라고. 넘겨보시면 양가로 5번에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적에 통보하라. 45일 내 통보입니다. 1년에 30일 연장됐지만 45일 내 통보. 양가로 6번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지 계획 비용이지 사업 비용 아니에요. 사업할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계획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지 시켜야 된다. 남 틀리시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양가 1번 기초조사, 양가 1번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 공청회가 아니고.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에 지방의결 요번 했잖아 제가. 양가로 3번에 지방의결 정치 방가로 1번. 자, 국장 등은 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음 사항에서 들어야 된다. 이때도 다만 다음 사항이라 하더라도 경미하거나 지구 단위 기업으로 결정 변경 결정하는 것은 제외. 즉 기업번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 니은번이 광역시설, 디귿번이 영의정하는 일정한 시설. 그래서 기업번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무조건 듣는 걸로. 니은 디귿번처럼 기반설 중에서는 중요한 기반설만. 나머지 다 안 들어요. 특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은 없죠? 안 듣는 예로서. 안 듣는 예로서. 그 옆에 6번 보시면 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나옵니다. 1번의 결정권자.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으로서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누가요? 시도지사가. 다만 대도시장은 대도시장이.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예외 2, 3, 4번이 시장으로서 결정하는 경우는 다음에 관리기관 시장으로서 직접 결정한다. 동그라미 1번이 시장원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등. 2번은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대한 것. 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지구로 대체하는 지구단위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국장이 하는 경우는 다음에 그것은 국장이 결정한다. 동그라미 1번 국장이 위반했다. 이 얘기 나오면 항상 국장이 결정을 하고. 2번은 개발장벽이 넓으니까. 3번은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시가조정비용. 시가와 조정비용인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들어갔을 때만. 해장이 하는 것이 고아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나만 넓은 건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자, 또 넘겨보시면 협의심 이런 거 다 똑같은 논리니까요. 예외 있지만. 그리고 뭐 4번에 양가로 4번에 1번처럼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하라. 여긴 결정고시고 열람권자 달라지는데 7번에 1번 방가로 1번 효력 발생 시기. 도시군관리의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기득권자 보세요. 기득권자 보호.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이렇게 착수한 자만 보호를 해줍니다. 착수해야지만 보호를 해줘요. 이것도 괄호 속에 만약에 다른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 허가 받고 나서 착수해야 적합법한 착수죠. 하여튼 착수한 자는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냥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다만 시가와 준용구역의 시, 수산자원부역의 수, 이 두 가지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다라면은
그 결정 고시부터 3월 내에 특광시장소에 신고, 3월 내 신고를 잘 체크하시고 3월 내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원래는 그냥 계속할 수 있지만 착수한 자는 시수 두 가지가 지정됐으면 3월 내 신고라는 거. 그리고 지형도면 얘기는 고 있잖아요.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특광시장소는 관리기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기획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라. 이게 지형도면이고 별도로 지형도면 작성해야 되고 나중에 이게 고시가 되어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의 정비 5년 재검토 규정을 얘기합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특광시장소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정부. 이게 5년 재검토 규정이에요. 그런데 재검토는 5년마다 하는데 그 아래 방가로 1번에 나오는 내용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방가로 1번에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5년마다 정비하는데 정비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 입안에 반영해야만 된다. 다른 얘기 쭉 있지만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나오는 숫자 정도 좀 주의하시면 다른 것들은 뭐 기억번의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됐으면 3년 내에 그 아랫줄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의 타당성을 새로운 관리 위반에 반영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년마다 지금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년마다 재검토를 하되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것이 있을 때는 필요하니까 결정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내에 그러니까 시행되지 않은 시기가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필요했으면 결정해서 빨리 시행을 했겠지. 그런데 3년이 이게 작년에 그전에 10년 3년으로 줄인 건 잘 줄인 거지 이게. 3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될 정도라면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닌데 결정한 거 아니냐. 혹시 이건 타당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새로운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하라. 3년 미시행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마다 재검토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검토는 5년마다 하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용도지역보다 지금 이번에는 약간 좀 사실 이 절차 좀 따분했죠? 네? 힘들었어요? 표정은 아직도 뭐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아직도 네, 다음 주에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하는 게 공법의 가장 기본 틀, 용도 지역, 아주 용도 지역 기본이죠. 네, 훨씬 생명력 있는 그런 강의가 다음 주에. 네, 저도 절차는 개인적으로 싫어요, 이게 절차. 뭔 맛이 없잖아, 이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